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수학연구소장 이가호입니다. 자, 이 OT 강의는 숙명여대 3년 특례 지필고사 올해 2025년 7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작년 2024학년도 숙명여대 이제 지필고사 기출문제 그 유형,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숙명여대 특례고사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숙명여대 그 2024 기출 문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 이제 그 주요 과목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거의 20명 가까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전형별로 거의 맞춤 지도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입시 여정의 동반자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적중 단기 완성,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고,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특례 전형 지필고사, 저희 이제 국어, 노한기 대표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합니다. 자, 상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이제 과목별 1대1 맞춤, 거의 뭐 개인과의 실질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소수정의 맞춤은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주 3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면 주 5일 이제 몰입반도 이제 개설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중 몰입반 이제 강좌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주 3일, 국어 영어는 주 2일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몰입반도 따로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스케줄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요 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이틀 양일에 걸쳐서 집중 몰입반을 운영합니다. 자, 2025 특례 지필고사 숙명여대 합격을 위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자체 그 딱 전형적으로 특례고사만 맞춘 이제 학원 자체 그 교재로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연습량을 이제 갖추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자신있게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한 정답을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재수생 뭐 주말 같은 병은 의학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토일반 5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다른 맞춤반도 있고 대학별 이제 그룹 학습인데 토일반입니다. 5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이제 각 학교별로 약간씩의 조금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적중풀이 A반, B반 이 두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A는 월수금반 5시 30분에 시작, 이제 3시 30분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B 이제 프로그램은 월수금 오후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의 경우에 수강생 거의 75%의 높은 합격률을 이제 보였고요. 3년 특례 국외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요런 이제 대상의 이제 특례 그 선발 시험이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 모집 단위별로 이제 꽤 많은 이제 인원들을 선발합니다. 인문계열 34명, 자연계열 6명, 예체능 계열 3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이제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인문계열은 이제 두 과목, 국어와 영어만 보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없이 국어 수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모두 공통이죠. 자, 세터민 전형, 뭐, 요와 같이 이제 반영 비율이 나와 있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외국 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례 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수학 1, 2, 그 다음에 약간의 고1 수학이 이제 출제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 이제 상시 개설되어 있는 이런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이제 맞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터 잡기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내용 위주로 꼼꼼하게 7주간 1월, 2월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전 1스텝 3, 4월 10주, 그 다음에 실전 2스텝 5, 6월
10주,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그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한 2주나 3주 정도 되겠죠. 7월 초에 이제 단기 완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024학년도 특별전형 문제지, 작년에 이제 실시했던 숙명여대 이제 문제 총 20문항인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봐야 될 대표 문항 몇 개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1 수학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이 2개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묘사하면, 요거 30, 여기 25, 그러면 요걸 합치면, 전체 집합의 개수 40을 넘어가죠. 그럼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은 요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거니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가 요 공통 부분이 최소가 될 거고, 최대라는 것은 작은 집합이 이제 큰 집합이 완벽하게 포함이 됐을 때, 왜냐하면 어떤 집합 2개 모두의 공통인 원소들을 모은 게 교집합이므로 어느 한 집합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고1 수학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와 수학 1의 삼각함수가 융합된 그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우선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므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여기 최고차인 계수 2분의 k, 이와 같이 해서 요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임을 이용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8번 문제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이 탄젠트 89도인데, 여기 1과 89에 딱 가운데 있는 게 얼마죠? 45도죠. 그건 특수한 각이니까 탄젠트 45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자, 90도 공식이죠. 만약 이 각이 세타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인데, 이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빼기, 그러니까 90도 빼기 세타에 대한 탄젠트는 처음 탄젠트 세타에 대한 역수죠. 그러므로 탄젠트 1과 탄젠트 89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그 뒤에서 두 번째, 탄젠트 2도 더하기 88도 역시 90도가 되죠. 이와 같이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모두 1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 1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유형, 자, 시그마의 성질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수열 A에는 자, AK를 첫 번째 항 K는 1부터 N번까지의 합이 이와 같은 2차식인데, 여기 끝항이 0이 아니면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정석의 풀이는 요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두고 N-1항까지 합 SN-1을 요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서 그러면 AN을 구하되, 단 항의 번호 n이 2일 때부터만 이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그냥 S1으로 여기 직접 대입해서 600이니까 A1은 따로 4가 되고, A2 버튼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50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여기 모두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연속에 관한 수학 2 문제를 이제 제시했죠. 지금 주어진 요 유리함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정수 A는 총 몇 개인가? 자, 그러면 그 특정한 지점, 어느 지점을 정해도, 예컨대 x 이퀄 뭐 k라는 어떤 값에서 요 함수 값이 일단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분모가 0이 아닌 한 이 다항 함수는 모두 연속이니까 연속인 함수끼리 나눗셈한 이 함수 fx도 당연히 연속일 텐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 분모만 따로 본다면 2차 다항식인데 이 2차 함수가 항상 0이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7이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퀄 0이라고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은, 그렇죠, 허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여기 짝수니까 4분의 2d 간편 공식으로 자 a의 제곱 빼기 7이 자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사이에 있는 값인데, 루트 7에 가장 접근하는 제곱수는 루트 4,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정수만 물어봤으니까 5개.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수학 2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와 그 도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의 식이 만족이 된다. 그때 f3의 값은,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식인지 알아내야 되죠. 자, 그러면 다항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몇 차식인지 알아야 됩니다. 최고 차수. 자, 요 F'은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F의 최고차항이 제 N차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N, 우변은 N차인 거고 분명히. 그 다음에 그 다항함수는 이제 도함수 공식이 N-1 이렇게 한 차수 낮아지죠. 그러면 좌변은 N-1 여기 제곱을 하니까 2N-1이 2N-2 차가 돼요. 그럼 우변과 당연히 그것부터 맞아야 되겠죠. 그럼 2N-2 이퀄 N이 되는 방법은 N이 2. 즉 F는 2차 함수예요. 여기 2차 함수, 그럼 미분하면 1차 함수, 제곱이니까 2차 함수.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 특정한 값에 조건을 줌으로써 함수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fx가 최고차의 계수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선 a부터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우변은 이제 4a고, 이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늘 같아야 되므로 말하자면 항등식에서 계수 비교법을 이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F'을 하면 2a가 될 거고 제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여기 a와 같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a가 0이거나 양변을 이제 0이 아닌 a로 나누면 4분의 1인데 이게 2차 함수가 되려면 최고차항의 a는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일단 4분의 1로 정해 주시죠. 그래서 fx 4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4배를 했으니까 우변은 x의 제곱 4b x 더하기 4c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도함수가 4분의 2 2분의 1x 그다음 여기는 상수, 그냥 b. 이 부분의 제곱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 4분의 1인데 2분의 1의 제곱, 요거하고 이제 제곱이 맞춰져야 되니까, 이제 잠깐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2차다. 그러니까, 4a. 이고, 여기는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a라고 했을 때 4a이고, 여기는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x의 제곱부터 이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은 4a의 x의 제곱으로 시작이 되는 식이고 그 다음에 f'은 2ax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당연한 내용이 되니까 이 뒤에 내용을 더 알아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4배가 되니까 4bx 더하기 4c 이게 우변이죠. 그 다음에 이것의 도함수는 2ax 더하기 b 완전 제곱 좌변 우변이 이제 같은 차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4a의 제곱은 4a와 같고 여기 1차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4ab가 1차항이고 여기는 4b예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이제 4c 여기서 a가 0이 아닌 값은 이렇게 a의 제곱 a니까 a는 1이고 여기서 1 대입하면 4b는 4b 이건 이제 별로 특별한 조건이 안 나오고 b의 제곱은 4c가 같다는 것이 요 f1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1로 돼 있다. 그러면 1x의 제곱 처음 fx라는 게 x의 제곱 아직은 미정계수고 bx 더하기 c인데 f1 값은 0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죠.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c는 자 이쪽으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b의 제곱은 4 그다음에 c는 이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래서 b의 제곱 이쪽으로 딱 이항하면 4b 더하기 4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제 c도 구할 수 있죠. 여기 값은 이렇게 되니까 c가 1이 되고 그리고 최종 결과는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3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역시 수학 2입니다. 다항함수 f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자, 요 식이 만족이 항상 된다는 거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최대값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지 f의 도함수는 스몰 f겠죠. 좌우변이 똑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미분한 결과가 당연히 같습니다.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f, 우변은 이제 곱미분 x 미분하고 f, 그 다음에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계산하면 돼요. 6x의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하면 6x, 일단 5는 뭐 이제 0이 되고, 따라서 이 부분 없어지고, x f 프라임 x,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고, 그 다음에 x가 없을 때도 항상 만족이 되려면 f 프라임 x는, 그 원함수 f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f를 얻어야 되는데, 이 f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f 프라임을 하면 f가 나오겠죠. fx는 자 요거 이제 적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2로 나눈 다음에 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상수 c 그리고 f0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fx가 지금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fx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됐을 때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이제 모든 구간에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x 이퀄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점이 돼요. 그게 fx가 최대값을 구하는 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값이 최대값으로서 그러니까 7 빼기 3 그래서 최종 정답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뽑은 게 이제 20번 문제예요. 자, 2차 함수 fx가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 fx와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동일한 함수 fx인데 같고 마이너스에서 0까지 동일한 2차 함수의 정적분이 모두 같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이 같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요 식을 잠깐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을 살짝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플러스 0에서 1까지. 그런데 0에서 1까지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으로 고쳐지게 되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그냥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이 분명히 상수니까 요 A와 B가 지금 여기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와 B는 그냥 똑같은 값이니까 좌변은 그냥 A 같은 B니까 여기와 여기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로서 2A고 그게 A.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 방법은 0밖에 없는 거죠. 그쵸? 0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적분이 0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0에서 1까지 적분이.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적분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0이 되고 이제 똑같은 것이니까 여기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라는 게 정확하게 y축 대칭인 이제 곡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fx의 형태는 이제 ax 제곱 더하기 b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f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b, 상수항 b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알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같고 얘가 0이고 0이고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2의 값을 이 특정한 식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년 2024학년도 숙명여대 3년 특례 지필고사 기출문제 유형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요 해설 OT 잘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숙명여대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자, 이 OT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